처방에 신경 차단술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내 신경을 끊어버리는 거 아닌가, 신경을 끊어서 안 아프게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신경 자르는 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통 치료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구독자분들과 케이스 나눔을 해보려고 해요. 통사를 이제 제일 많이 가르쳐 주시는 성정원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학회에서. 두통의 분류를 좀 새로 해야 된다. 원인에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고 증상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두통 환자를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한테 이제 두통으로 내원하셔가지고 환자분들이, 나는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픈데, 너무 자주 아픈데 혹시 내 머리에 문제가 생겨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겉으로 이야기만 들어서 머리 안에 숨어있는 종양이 있는지, 혹은 머리 안에 뇌혈관이 뭐 이상하게 꼬여있는 동맥류 같은 것들이 있는지 제가 겉으로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확률로 따져봤을 때 100명의 두통 환자가 저한테 온다면 그 중에 뇌 종양 때문에 아픈 환자가 몇 프로나 될까요? 1%도 안 될 것 같거든요. 0.1%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뇌 안에 숨어있는 종양이 있다 한들 그 종양 때문에 이 두통이 발생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내 머리 안에 있는 종양이 실제로 내 두통을 유발하냐 아니냐에 대한 거는 치료를 해봐야 아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의 저한테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는 치료할 수 있는 두통이라고 생각해요. 두통은 그 치료 횟수의 문제지 궁극적으로는 완치에 가깝게 치료되는 환자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오늘 케이스 환자분들은 이 치료 기간이 무지하게 길었던 환자지만 결국은 이렇게 꾸준하게 치료했을 때 치료가 된다는 거를 몸소 증명해 주신 감사한 환자라서 제가 케이스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 환자분은요,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39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처음에 내원하셔가지고 이제 약봉지를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여기 어떤 약을 먹고 있었는지 영상에 나오시죠? 이렇게 이제 편두통에 쓸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약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약을 이렇게 안 먹고 그냥 타이레놀 하나 먹는다든지, 트립탄 계열의 약물이라고 하거든요. 보편적으로 편두통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인데, 그 약만 먹어가지고는 두통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더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약을 복용하고 계셨던 거고요. 2년 이상 된 두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저한테 이제 편지도 써서 오셨었거든요. 그 편지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심하게 보시겠지만 너무 자주 많이 오래 아프니까 점집을 갔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나오죠. 점집까지 갔어요. 의학적으로 해결을 하다가 안 돼서 신내렸나 해가지고 한번 가봤대요. 그리고 굿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도 해봤대요. 그리고 이제 치료는 주 2회 부산에서 진주까지, 진주에 아주 용하다는 한의원이 있어가지고 주 2회 치료를 한 1년 가까이 치료를 받으셨대요. 한약을 10제 넘게 먹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침 치료를 했대요. 이제 막 그때 되게 아플 때보다는 조금 덜어져 있는 통증 상태로 살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아파서 이렇게 많은 약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팠던 게 한 6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편두통 때문에 고생했던 게요. 근데 처음에는요, 아픈 두통을 이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내 머리를 천공기로 뚫는 것 같은 통증이 있어가지고 통증 치료를 받으러 다니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의원도 실력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한의원 다니고 난 이후로는요, 천공기로 뚫는 것처럼 아프진 않은데 징으로 때리는 것 같은 통증이 오거나 아니면 드릴로 뚫는 정도의 통증으로 완화돼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 그 6년 동안 자살을 생각했던 적도 정말 많았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처방해 주세요 하고 저한테 처음 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통만이 아니고 다른 부가적인 증상들이 동반돼서 오죠. 어지럼증이 너무 심한 게 1년에 한 2번 정도 오는데, 여기 어지럼증 관련해서 이분은 이미 검사를 다 했어요. 뇌 MRI도 찍어봤고 이비인후과 진료도 받아봤고 대학병원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진료를 받아봤는데, 결국 최종적인 진단은 메니에르병. 메니에르라는 병은 이제 배제상병이라고 했죠. 이런 어지럼증 원인이 아니고 저런 원인이 아니고 남는 이제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를 메니에르라고 진단한다라고 하는 게 메니에르병의 진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땡땡땡 이비인후과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메니에르병 때문에 다니고 있고 거기서 이런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뇌 MRI를 찍어봤는데 왼쪽만 뇌혈관이 좀 좁아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근데 그 MRI를 판독한 선생님도 그렇고 자기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그 좁아진 정도가 너무 미미해서 이 뇌혈관이 좁은 걸로 이렇게 심한 두통이 나타날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공히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내 머리에 이런 이상 혹은 기형 같은 것들이 숨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증상을 유발하냐 안 하냐는 좀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검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제 희귀하지만 모야모야병이나 진짜 종양 때문에 아픈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확률로 따졌을 때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뇌혈관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왼쪽만 담이 잘 걸린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에 땡땡땡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대요. 담 증상이 있으면 그 주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당 주사를 한 10방에서 20방 정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담 증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추측건데 아마 이 마취통증의학과도 이제 포도당을 한 10군데 정도 주사를 하신 것 같으면 통사를 하셨던 의사 선생님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마취과고 통증만 집중하시고 두통 환자를 많이 안 보셔서 그랬는지 이 환자분이 이 마취과 선생님한테는 두통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셔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같은 통사였다면 치료가 됐을 법도 한데 이렇게 이제 그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해결을 못하고 저한테까지 오셨어요. 한의원과 또 대학병원과 마취통증의학과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자기가 가진 질병은 편두통과 메니에르병과 왼쪽 날개 축지에 생기는 담이 이제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서 이런 심한 증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를 본인 증상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적어 오시거든요. 적어서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해 봅시다. 두통은 진짜 좋아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저는 좀 자신있게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저를 믿고 한번 치료를 해보실래요? 라고 권했더니 의외로 흔쾌히 이제 약만 받아가시는 게 아니고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러 오셨던 게 2021년 8월 20일이었어요. 초진이었어요. 8월 20일 날 그날 주사를 하고요. 통증이 10에서 5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통이든 자율신경 증상이든 다른 종류의 통증이든 저는 첫 치료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요. 물론 첫 치료만 갖고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환자가 치료가 잘 되겠다 안 되겠다를 가늠하는 한 가지 척도가 돼요. 첫 치료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으면요. 대부분 아주 높은 확률로 첫 치료에 좋아진 만큼은 최소한 반복 치료했을 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오르락 내리락 할지라도 반복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8월 달 동안에 5번 치료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만큼 아팠던 거예요. 처음에 치료를 할 때는요, 저는 이제 3일 간격으로 봅시다, 혹은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반복 치료를 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보통 한 4번에서 6번 정도 치료를 하고 나면 환자분한테 이제 주도권을 좀 넘겨드려요. 내원하는 스케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일주일 뒤에 봅시다, 혹은 3일 뒤에 봅시다 하면 아파도 참고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3일 뒤에 제가 보자고 했다고 해서 이제 3일 동안 아프더라도 참고 안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아프면은 바로 오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이라도 와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8월 달에 아픈 날만 와서 치료를 하다 보니 5번이나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열흘 동안 5번 온 거죠. 8월 20일 날 첫 치료를 하고 8월 23일, 24일, 27일, 30일 그래서 5번 치료를 받으셨는데 24일 날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머리에서 오뚜기가 돌아다니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댕댕댕댕 돌아다니다 봐요. 느낌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느낌 아니까 표현을 좀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환자분들 중에 맛깔나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복 치료를 했고요. 27일에는 좀 더 특징적으로 안구통도 너무 심해요. 그리고 축두부 두통이 원래는 전체적으로 아팠는데 이날은 축두부 두통이 심해요 라고 해서
이제 측두부에 좀 집중해서 치료를 해드렸어요. 이제 안구통이 있을 때 이분처럼 심한 케이스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두통 치료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목 뒤에 대후두신경, 소후두신경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신경 차단술 위주로 이제 큰 신경줄기만 이제 신경 치료를 하고, 또 이제 여기 두판상근이라고 하는 이제 근육 치료만 해도 얼추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분처럼 이제 그 메인이 되는 위치만 치료해서 반응이 없고 따로 안구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요, 눈을 깜빡다 떴다 하게 만드는 눈 주위 근육에도 주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관자놀이에 저작근 중에 이제 관자놀이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에도 주사를 놨어요. 그리고 좀 통증이 완화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시고 귀가를 하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자리에 진짜 극히 희박하게 치료해요. 눈 주위까지 제가 손대는 경우는 잘 없는데 대부분 그 뿌리만 치료해도 안 뜨이던 눈이 번쩍 뜨여요. 머리가 맑아졌어요, 눈이 맑아졌어요,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너무 심해서 이런 부위도 치료를 했습니다. 9월 3일 날 내원을 하셔서 두통 호전이 좀 많이 된 것 같다, 맑은 상태가 유지가 잘 되고 있다, 근데 한 번씩 빛이 너무 싫을 때가 있고 소리가 싫을 때가 있다, 이거 빛이 번쩍거린다, 빛이 싫다, 또 귀에서 소리가 난다, 이런 게 다 편두통 진단 기준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증상들을 자율신경성 두통 증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도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9월 달에는요 7번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았어요. 9월 달에 내원하신 스케줄을 보면 아까 제가 9월 3일에 와가지고 이제 맑은 상태가 유지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죠. 그리고 9월 6일 날 이제 조금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서 와서 또 치료를 했어요. 근데 9월 6일 날 치료하고 가서 9월 7일 날 바로 다음 날인데 어제 치료를 받고 갔는데 하루 만에 다시 두통이랑 메스꺼움이 나타나서 내원을 했다라고 하시면서 내원을 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안 좋으면 그 다음 날이라도 바로 와주시는 게 처음 치료할 때는 맞습니다. 이날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마약 준 거 아니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주사를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좋으니까.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좋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환자분들이 사실 칭찬이죠. 실제로 마약을 줬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마약 준 거 아니죠? 라는 이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9월 10일, 9월 16일, 9월 25일, 9월 27일 이렇게 9월 달에만 7번 치료를 받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9월 25일 날 오셔서 이제 저한테 중간 평가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치료하기 전에는 이제 일주일에 늘 있던 통증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내가 미칠 듯이 아픈, 아까 표현했던 그 드릴로 뚫는 듯한 통증이 최소한 3번 이상은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 9일 동안은 그 정도 강도도 아니고 그냥 약간 아프다 느끼는 정도의 통증이 이제 5번 정도 있었다. 그 강도가 드릴로 뚫는 듯한 정도가 아니고 절반 이하로 줄어든 정도의 이제 스파이크 통증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이 됐어요. 2021년도 10월 달입니다. 10월 5일 날 오셔서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통증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당일날 아파서 내원하셔서 또 치료를 받고 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7일 날 왔어요. 10월 5일 날은 일주일 동안 그 전에 통증이 없었는데 10월 7일 날 통증이 다시 발생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어제 락스로 화장실 청소를 했대요. 이런 유해 물질이나 두통을 유발할 법한 이벤트가 있으면 다시 아파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튼 이날도 또 통증 치료하고 좋아져서 귀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10월 15일 날 내원하셔서 이제 일주일간 거의 안 아팠다. 근데 생리 주기가 돌아오니까 다시 통증이 좀 올라온다. 또 뭔가 이벤트가 있죠. 생리라는 유발인자가 있으니까 통증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또 치료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토탈 10월 달에 4번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치료받은 횟수만 불러드릴게요. 10월에 2번 치료했고요. 12월에 2번 치료했어요. 그리고 22번, 5월에 2번, 2월에 2번, 4월에 3번, 4월에 3번, 5월에 2번, 6월에 2번, 7월에 2번. 점점 치료할 때마다 유지된 간격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치료는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치료 간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우리 병원에 오셨는데 두통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물론 코로나 확진됐으니까 두통도 동반이 돼 있었죠. 근데 예전처럼 코로나 확진돼도 드릴로 뚫는 듯한 통증은 없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 받고 가셨고요.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내 면역력 떨어지고 나의 이제 전반적인 컨디션이죠. 전반적인 나의 몸 상태가 다운이 되니까 8월 달에는 다시 두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는 3번 와서 이제 또 통증 치료를 받았어요. 코로나 낫고 나서. 그리고 9월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12월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전혀 안 오시다가 23년도 6월에 한 번 치료받으러 오셨고요. 23년도 7월 달에 독감 걸려가지고 독감 치료받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촬영일이 26년 5월인데 그 이후로 두통에 관한 치료는 전혀 안 받고 괜찮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치료되는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이분 얼마나 오래 치료받았습니까? 근데 처음에 8월달, 9월달 자주 오실 때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치료하고 나면 즉각적으로는 엄청 좋아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하루 만에 그 다음날 아프기도 하고 또 뭐 조금만 락스로 청소했다든지 생리 주기가 돌아온다든지 하면 조금만 이벤트가 있어도 다시 아파지고 그렇지만 꾸준히 이렇게 치료받았을 때 점점 좋아지고 거의 완치에 가깝게 치료되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길게 치료를 하더라도 결국 두통은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대부분의 두통 환자들은요 이렇게까지 길게 가지도 않아요. 한 6번에서 10번 정도 치료하면 대부분의 편두통 환자들은요 진짜 많이 좋아지시고요. 뭐 물론 저도 한 번씩 머리가 아픈데 살면서 스트레스 받거나 이벤트가 있으면 아파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회복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막 장기간 이렇게 아프고 약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이분 약도 다 끊었거든요. 처음에 그 많은 약을 먹지 않으면 컨트롤되지 않던 나의 두통이 거의 완치에 가깝게 치료가 됐다면 얼마나 보람 있는 치료입니까? 두통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런 치료를, 통증 치료를 받는 거를 한 번쯤 고민해 보세요. 제일 큰 단점은요 내가 찔려야 된다는 공포감. 근데 제가 환자 치료해 보면요 이 두통이 너무 심하면요 이 찔리는 거 이거 아픈 거는 게임도 안 돼요. 너무 아프니까 주사 맞는 게 무섭지 않아 했어요 이분은.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안 오는 시점, 주사가 내가 갖고 있는 통증보다 아프면 안 오시더라고요. 그만큼 좋아지면 안 온다는 이야기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모든 두통 환자한테 이런 치료를 받으시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타이레놀을 먹어도 내가 통증 조절이 안 된다.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편두통 치료제, 트립탄 계열 약을 먹어도 내가 통증 컨트롤이 안 된다 했을 때 주사 치료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1년 365일 중에 200일 이상 아프다. 혹은 일주일 7일 중에 3일이나 4일 이상 아프다 라고 하면 주사 치료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타이레놀이 아무리 안전한 약이지만 반복해서 계속 많이 먹으면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럴 것보다는 이제 주사로 해결하는 것이 좀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아프다. 이분처럼 극심한 통증이 있다. 뭐 드릴로 뚫는 것 같다. 혹은 뭐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내가 잠을 못 잘 것 같다. 이런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주사 치료를 받는 거를 권합니다. 그냥 자잘한 편두통 정도는 주사 찔려가면서까지 치료할 필요 있겠습니까? 약 먹으면 되지. 내가 좀 심한 두통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꼭 이런 두통 치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두통 치료에 또 다른 한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통은 진짜 잘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통 있으면 꼭 두통 통증 치료하는 병원 가셔서 진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신경 차단술이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단어가 주는 느낌이 신경을 날카로운 뭔가로 끊어서 차단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후두신경 차단술 혹은 소후두신경 차단술 뭐 이런 우리 처방에 신경 차단술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내 신경을 끊어버리는 거 아닌가, 신경을 끊어서 안 아프게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엄밀히 말하면요, 이제 이름을 좀 저는 잘못 지었다고 생각해요. 신경회복술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사를 줌으로써 그 신경에 자극이 되는 나쁜 자극을 없애줘서 회복력을 올리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신경 차단술이니까 효과가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그 약발이 돌 때만 안 아픈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반복 치료하면, 만약에 제가 진통제나 이제 물론 그 신경 차단술을 할 때 국소 마취제를 조금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 마취제고 일시적인 효과만 가지고 있다면 이 환자 케이스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를 하면서
점점 치료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진통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치료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반대니까 명명을 신경회복술로 명명을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제 규격화된 의료 프로그램 안에서 돌아가야 되는 나라라서 제 마음대로 신경회복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어요. 근데 개념은 그런 신경회복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